그 고전 작품에 나오는 어휘들을 정리해서 준다고 했잖아. 이거를 틈틈이 외우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면 오래 안 가.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자주 읽어봐. 그래서 여기 예문도 있으니까 아 이런 상황에서 쓰이는 거구나. 그래서 소설에 자주 나오는 거랑 그 다음에 시에 자주 나오는 거를 구분을 했어. 당연히 기억 우선순위는 시입니다. 시에 있는 거는 일단 외워야 돼. 아 그리고 이게 내가 이렇게 책자처럼 해서 그냥 이렇게 넘겨보면 되는데 스테플러가 필요하신 분은 제가 쉬는 시간에 이용해서 찍으시면 될 것 같고 만약 분리되면 이게 페이지 수를 내가 표시 안 해놔서 헷갈릴 겁니다. 이게 이렇게 쭉 넘겨서 보면 되는 거야. 이거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다음 주에 학평이 있지. 그래서 2회분 2016년도 거랑 그 다음에 작년 걸 주는데 이게 그러니까 2016 학년도 2년 전이네. 올해가 18학년도니까 2년 전부터 6월 모의고사에서 유형이 바뀌거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똑같아. 지금 2016은 화작문, 독서, 문학 이렇게 구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017부터가 15번까지 화작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유가 독서랑 문학이 이제 섞여서 나오는 형태인 거니까 지금 나눠드릴 거는 2016학년도 3월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준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 7시 반 혹은 8시까지 좀 해야 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요거를 풀어오시는데 다 여기 앉겠지? 여기 얘를 어떻게 푸냐면 얘 1번 얘 2번 얘 3번으로 풉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푸시고 그런 다음에 문학 푸시고 끝으로 독서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섞여서 나올 때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섞여서 나올 때는 어디에 뭐가 나오는지 알 수 없잖아. 얘는 똑같거든. 1번부터 15번까지는 앞부분에 위치하는 거니까 이 두 개를 먼저 골라야지. 이번에 이제 시험지를 받으시면 3월 이제 모의고사를 볼 때 시험지를 받으시면 이제 문제를 쭉 보면서 무엇을 따지냐면 독서지문이 3개야. 문학 없는 거 아예 3개 지문입니다. 이 3개 지문에다가 표시를 해두고 내가 이 지문은 가장 마지막에 풀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얘 풀어주고 표시가 안 된 지문은 당연히 다 문학이겠지? 문학 풀고 그 다음에 얘 푸는 형태로. 그래서 당분간 내가 특별하게 우리가 뭐 상담을 해서 순서를 조정하지 않는 이상은 이 순서를 유지합니다. 모의고사를 푸실 때. 오케이? 이 순서를 푸는데 권장 시간은 이래. 1번은 20분이야. 그 다음에 2번은 25분. 3번은 30분. 그래서 다 더하면 75분이 나옵니다. 75분은 마킹하는 시간 빼고. 어디까지나 얘는 권장 시간이야. 이거를 풀 때 어떻게 하시냐면 한 번에 풀지 마시고 1번부터 15번까지 풀고 난 다음에 걸린 시간을 씁니다.
걸린 시간. 그러면 이거랑 비교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내가 이것 안에 풀었어. 머릿속에는 일단 저 시간 안에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 그래야지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어. 내가 저 시간 안에 풀겠다고 하면 제대로 못 풉니다. 그럼 나중에 채점하고 나면 뭐 생각하냐면 실수했다고 생각해. 실력인데. 그러니까 시간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겠다 하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주고 그냥 걸린 시간만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채점을 합니다. 채점에서 틀린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풉니다. 틀린 문제를 다시 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해놨던 것들 있지. 틀린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 틀린 이유를 생각하지 않으면 또한 의미가 없어. 다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걸린 시간 쓰시고 채점하고 틀린 문제 다시 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틀린 이유 생각하고 틀린 게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지. 오케이? 같은 방식으로 문학, 독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해설을 보시고 해설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꼭 문자로 질문, 개인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다음 주에 정규 수업이 마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그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물론 글의 구조에 대해서 작품의 구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거 설명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질문한 것들을 풀이를 할 거야. 그러니까 문법도 가리지 말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다 얘기를 해. 오케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푸는지 설명이 되지? 그 다음에 다음 주 그렇지.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럼 기출문제. 다음 주 과제는 일단 기출하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5회까지 풀어온 거였는데 맞지? 기출 5회까지 4회 기출하에 6회를 푸시고 그 다음에 마더통 대신에 얘를 풉니다. 숙제예요? 네, 숙제입니다. 마더통 대신에 지금 이 모의고사를 풀어오시면 됩니다. 모의고사를 하나 더 줄까? 작년 사설 모의고사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 사설 모의고사는 선택이에요. 정답과 해설 같이 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선택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기왕이면 하는 게 좋겠지?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특은 또 각 1강입니다. 오늘 이제 해오라고 했던 것이 각 1강 풀어오라고 했던 거잖아.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간단히 설명을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 이제 매주 한 강씩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각 2강을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특별하게 내신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 한 5주 전부터 준비를 할 텐데 시험 보기 2주 전까지 수특을 계속 풀 거야. 수특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야지 아마 수완까지 다 해볼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좀 내신 대비도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이 수특 과제는 내신 시험 보기 2주 전까지 과제가 진행이 될 거고 만약 마찬가지로 뭐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이거는 뭐 음성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따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뭘 준비할지 되겠죠.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를 꺼냅니다. 기출 3. 주세요. 답입니다.
161쪽. 화작문은 다들 풀어보고 있나? 화작문 안 풀어? 풀어요? 내가 딱 얘기 안 했어? 풀어보라고 지난번에 복사도 해주고 아닌가? 여기 이거 내가 복사해서 안 줬어, 작년 거. 아니, 지금 안 꺼내도 돼. 줬어요. 이거, 나는 올해 화작문을 산 친구들은 그걸로 연습하면 되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 하는 친구들 이거를 풀어보는데, 이따가 다시 해설도 나눠줄게. 화작문을 연습하는 이유는, 우리가 음성 파일로 훈련했던 것들 있지. 연습한 거. 아,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구나. 이걸 내가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 풀어보지 않으면 똑같아. 그 음성 파일을 들으나, 듣지 않나, 너네 푸는 거 똑같거든. 무슨 말이냐면, 지문 읽고, 문제에서 이거 요구하네 다시 지문으로 풀고. 그 과정이란 말이야. 문제가 어렵지 않다고. 지금 그 음성 파일을 전해준 이유가, 한 번 읽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풀어야, 지금 20분이라고 제시를 했지만, 이 20분 이내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렇게 20분 이내로 문제를 풀면 문학이 됐든 그 독서가 됐든 거기에 이제 시간을 더 추가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더 꼼꼼히 자세히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라서 전반적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단 말이야. 그럼 화작문은 이건 다 맞히는 건 기본이야. 그래서 화작문에서의 목표는 시간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야. 내가 생각할 때 적당한 시간은 한 17분 정도입니다. 17분에서 18분 정도면은 훌륭해. 2, 3분 정도를 앞당긴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지문을 한 번에 처리하고 문제도 한 번에 처리가 돼야 돼. 지문으로 돌아오는 순간 문제를 풀 때 걸리는 시간이 더 늘어날 테니까. 그것이 되려면 평소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다. 하루에 한 강씩 푸십시오. 당장 내일부터. 월요일부터가 됐든. 하루에 한 강씩이야. 그러면, 이거를 하루에 2강씩 풀면 부담이 돼. 왜냐면 과제도 해야지. 그 다음에, 2강씩 하게 되면은 아마 1시간 정도 걸릴 거라, 한 강씩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화법 1강, 작문 1강. 지금 요 수특에 있는 문제들은 모의고사에 나오는 것보다 실제로 훨씬 길어. 그래서 10문제를 풀 때, 5문제를 풀 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도 한 번에 2개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강씩. 그래도 아마 중간고사 전까지 아마 다 풀게 될 거야. 많은 게 아니야. 없으면 작년 거, 없으면 재작년 거. 자꾸 문제를 풀어서 방법을 연습을 해야 돼. 그거 써먹어야 돼. 그래야지 모의고사에서도 할 수 있는 거야. 머리로만 안 돼. 기왕 이제 사설이 길어졌으니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수업 중에 자꾸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 해? 여러 가지 기호를 쓰면서 생각하기로 한 거잖아. 그게 지금은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것이 나타나지. 의식적으로 읽지 않고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전과 똑같을 거라고. 우리는 읽는 습관을 기르고 있는 거야.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봤는데 습관의 통찰. 그래서 습관이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 설명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이 습관은 무의식 영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글에 따르면. 그래서 생각하지 않더라도 몸이 그렇게 되고 생각하지가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다 보면 그 분야의 다른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일단 통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습관 형성이 중요하다. 이런 글이었거든. 그럼 습관 형성은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냐?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66일이래. 한 2달 좀 넘게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습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을 한다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 나는 이거 글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어도 그렇게 글이 눈에 들어와. 문제를 풀 때도 그렇게 문제를 풀고 있다고. 근데 너희들은 그게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풀 때는 의식적 접근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면 전하고 달라지는 게 없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 한번 설명했다고 너희들이 문제 풀 때 기억나겠어? 기억 안 날 거라고. 그러니까 문제 딱 과제가 됐든 문제가 됐든 이 문제를 앞에다가 두면 바로 읽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야 돼. 아, 내가 맞아 이렇게 하기로 했어. 아, 이번 모의고사는 이렇게 풀기로 했었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미리 생각을 해야 된다고. 지문을 읽기 전에, 문제를 보기 전에. 항상 그것부터야. 경감이 그렇게 하고 있어? 안 할 때가 좀 있지. 우리 여자친구들이 많으니까 경감이한테 잘해줘야 되는구나. 보통은 여자친구보다는 남자친구들이 많아서 당연히 여자친구들한테 잘해주거든. 아, 여자친구에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홍일점 아니야. 경감이 청일점이 잘해야 돼. 아니 내가 너한테 이런 질문을 곤란한 질문은 묻지 않겠습니다. 문제 풀 때 생각해? 풀기 전에? 뭐예요? 이런 것들 아니. 생각해야 돼. 알겠지? 현서도 민경이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풀겠다라는 것을 머릿속을 한번 인지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풀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렇게 풀었는가에 대해서도 돌아봐야 돼. 그래서 사실 국어는 제일 티가 안 나. 조금만 풀어도 되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쌓아놓고 난 이만큼 풀었어. 그렇다고 국어 잘하지 않습니다. 수학이랑 달라. 수학은 그만큼 풀면 잘해. 내가 그렇게 해봤거든. 근데 국어는 그게 아니야. 생각하지 않으면 백날 그렇게 풀어봤자 똑같아. 3등급에서 벗어나지 않아. 문제를 풀기 전에는 어떻게 풀지. 그래서 우리 이거 상 문제를 볼 때도 내가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활성화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있는 거잖아. 그런 과정을 너희들이 과제를 할 때도 똑같이 행해야 한다는 거야. 그것이 쌓여야 달라집니다. 봅니다. 지금 161쪽을 보면 일단 화법하고 작문은 큰 문제부터 확인을 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큰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어? 토의네. 토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여러분들 좀 하셨다면 현서야, 토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중요하지? 주제? 토의를 읽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해, 이것이 중요한 거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돼.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 그럼 그게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돼. 외워야 된다고. 들으면 맞아 이게 중요하지가 됐는데 결국에는 뭐가 중요해? 라고 물으면 그게 안 나와. 안 나오면 모른다는 얘기지. 토의의 과정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야. 그래서 당연히 해결 방안이 중요한데 이 해결 방안은 뭐에 따라 달라지느냐? 입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이 입장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할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점에서 바라봤는지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토의를 볼 때는 원인 파악,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에 따른 해결책은 되게 단순해. 그 원인을 어떻게 하면 돼? 없애면 돼. 없애면 그냥 해결이죠. 이렇게 해서 토의는 문제의 원인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연결해주면서 당연히 이제 토론처럼 사회자가 있는 거니까 사회자의 역할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주면 되겠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 4번에서 6번 지문이야. 4번에서 6번 지문을 보니까 장문 상황, 장문 과제, 그 다음에 중심 소재, 그리고 글의 주제. 그러면 협동 장문의 과제 초고에는 이 장문 상황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떻게 돼야 돼?
반영이 돼야겠지. 그거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넘어갑니다. 칠 번 문제. 변동. 우리 의문 변동이 네 가지가 뭐뭐 있어? 의문의 변동 네 가지. 축약, 탈락, 교체, 첨가. 다시. 교체, 축약, 탈락, 첨가야. 의문의 변동하면 이 네 가지입니다. 일단 교체는 뭐야? 교체가 뭐야? 바뀌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탈락은 있던 게 없어지는 거지. 축약은 그렇지.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 그 다음에 첨가는 없던 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의문의 변동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 항상 기억해야 돼. 의문의 변동은 발음과 표기를 비교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바뀐 거냐, 없어진 거냐, 합쳐진 거냐, 새로 생긴 거냐, 이거를 따져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8번) 8번입니다. (8번은) 중세문법인데 중세문법의 기준이 뭐야? 중세문법의 기준은 현대문법입니다. 교육과정에 따르면 너희들이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알 필요는 없어. 현대문법과 현대에 우리가 사용하는 국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찾아내면 되는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냐면 원문하고 현대어 풀이를 무조건 비교해야 돼. 원문하고 현대어 풀이를 비교해서 나타나는 차이, 그리고 그것을 접근하는 기본적인 문법 지식은 현대문법이라는 것. 물론 고전문법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야.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가 뭐야? 이어적기는 이런 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이어적기는 소리대로 적는 거고, 끊어적기는 형태를 밝혀서 적는 거고, 거듭적기는 받침을 한 번 더. 그래서 사람 이 이런 것이 있을 때 얘를 이어적기 하면, 그렇지, 얘를 이어적기 하면 사람이가 되는 거야. 끊어적기는 얘 그대로지. 거듭적기는 받침 한 번 더래.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에 받침 한 번 더냐면 여기에서 한 번 더지. 사람 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모음조합. 어떤 게 모음조합이야? 모음조 현상이 뭐지?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끼리끼리 어울리는 성질을 모음조라고 하지. 그래서 모음조에서는 뭘 알고 있어야 돼? 양성모음에 해당하는 거, 음성모음에 해당하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양성모음에 뭐 있어? 세 개. 그렇지. 오. 하나 더? 아래야. 다시. 오, 아래야. 양성모음에는 오, 아래야가 있어. 여기에 대응되는 짝. 음성은 뒤집어.
우, 그 다음에 으. 다시 양성의 아, 오, 아래아, 음성의 어, 우, 으. 그럴 때 지금 아래아가 써 안 써요? 안 쓰이지. 얘가 없어졌어. 그럼 짝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모음조화가 어떻게 된 거라고? 깨진 거라고. 그치? 이거 모음조화에서 이것까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기본이야. 이거는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봐봐. 지금 8번의 선택지를 볼게. 1번 선택지 보조사, 2번 선택지 목적어, 3번 선택지 부사격 조사, 4번 선택지 관형사형, 용언의 관형사형, 5번 선택지 종결어미. 지금 이렇게 내가 불러준 표현들은 죄다 어디에서 봐왔던 것들이야? 현대문법에서 본 거야. 현대문법을 기준으로 지금 원문하고 현대어 풀이를 비교해서 보는 거야.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럴 때 지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고전문법과 관련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고.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 9번에서 12번 지문이야. 9번에서 12번 지문은 여기서 용어가 헷갈릴 수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글을 읽는 게 뭐라 그랬어? 민경아, 우리가 이제 독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다라고 얘기했었지? 정보와 관련해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파악한다는 거, 정보를 나누는 거지. 우리가 이제 독해라면 글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해가 아니라 글에 나오는 정보를 어떻게 분류하는 거라고. 얘에 대한 정보 얘 나눠주고, 얘에 대한 정보 얘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그 나눠진 정보들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 같음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 다름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 짝을 맺어주는 거. 이래야지 머릿속에 잘 기억에 남는다. 다만 지금 이 164쪽에 있는 9번에서 12번의 지문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조금 더 헷갈리게 돼 있어. 비슷비슷해. 비슷비슷한 것만 잘 나눠주면 돼.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예를 들어서 이랬어. 지금 A, B, C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지. 선택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 그랬어? 대가리는 A로 놓고 B, C를 넣어주면 얘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 아니야. C를 넣어주고서 얘를 넣으면 당연히 틀린 거 아니야. 문장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문장에 나오는 정보를 끊어주라고. 그래서 이것이 짝이 제대로 맞아서 선택지가 구성이 된 건지를 확인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장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지에 나온 그 정보들이 짝을 제대로 이뤘는지를 보라고. 그래야지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일수록 더더욱. 다시 여기에 있는 지문은 이거야. 그냥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그런데 용어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 그것만 주의하면 돼. 어려운 거 아니라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정보를 나눈다는 생각으로 글을 읽기 바랍니다. 그 다음 13에서 15지문. 이제 이 지문은 어려운 거야. 이 지문은 왜 어렵냐면 여기에서 발전된 형태입니다. 지금 첫 번째 지문은 그냥 여러 개가 나눠진 것 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정보들만 잘 처리해주면 돼. 근데 두 번째는 A에 대한 원리가 나와. 원리가 나오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원리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면 뭐가 중요해? 그렇지. 순서, 인과가 중요한 거고, 설명 대상이 여럿일 때는 공통점과 차이점이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앞서서 질문 읽고 난 다음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 있으면 잘 읽은 거고 없으면 다시 읽어야지. 여기에서도 그런 거야. 두 번째 지문도 지금 원리가 두 개가 나옵니다. A 원리, B 원리가 나와. 이거 자체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를 파악을 해야 여기까지도 나아갈 수가 있어. 이게 이해가 안 됐어. 이게 정리가 안 됐어. 이게 순서가 안 됐어. 인과가 안 됐어.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읽으면 안 돼. 헷갈리기만 하면. 그래서 지금 이 지문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돼야 뒤에 있는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지문을 읽기 전에 지문하고 문제를 좀 확인하자고 했던 거지. 지문하고 문제를 통해서 뭘 확인해야 돼? 그림이나 그래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럼 그림과 그래프가 있으면 그걸 활용하면 지문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이 13번에서 15번 문제에 그래프가 있잖아. 이 그래프를 지문을 읽으면서 좀 활용할 수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보니까 그래프가 있네. 지문을 읽기 전에 15번의 문제를 보는 거지.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탐구할 때 보기를 보니까 종류가 다른 실제 기체 A, 그 다음에 이상 기체 C, 그리고 온도에서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래. 아, 그러면 지금 이상 기체랑 실제 기체에 대해서 이런 온도 간의 관계가 나타나는 부분을 읽을 때 여기에 있는 그래프를 좀 활용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그 부분을 읽을 때 지금 15번에 있는 그래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봐주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16에서 18번. 일단 문제를 풀 때 16에서 18번 여러 작품이 이제 나올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여러 작품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 그래, 하나씩. 가 작품 읽고 가와 관련된 거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나 작품 읽고 나머지 거 처리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이제 시가 되는데 시는 어떻게? 문장 단위로 봅니다. 연, 행 신경 쓰지 마시고 문장 단위로 끊어서 그 장면을 머릿속에다가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장면. 그러고 난 다음에 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게끔. 넘어갑니다. 19에서 22. 요 소설은 조금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가 장면 전환을 적절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장면 구분을 하고, 그리고 그 장면을 통해서 이 작품의 구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쉬워집니다. 다시. 장면 구분은 뭐가 기준이었어? 장면 구분 기준. 어디에서 장면을 나누지? 그렇지. 장소가 바뀌는 것과 시간의 변화가 일어나면. 다시. 장소가 바뀌는 것과 시간의 변화가 일어나면 거기서 끊고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가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돼. 그리고 그 다음 장면하고 연결. 이렇게 돼야지 구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 당연히 이런 거를 떠올릴 때도 중요한 건 서술어입니다.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거를 드라마 보듯이 떠올려 주시면 작품 파악이 많이 수월해질 거예요. 현재 시각이 45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오시면 얘도 22개, 제한시간 35분, 20분 경과할 때 말씀드릴 거고 30분 경과, 35분 경과, 40분 경과 이렇게 나눠서 전달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그럼 여기서의 문제도 일단 독서를 가장 마지막에 푼다고 생각을 하시고 앞에서의 문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푼다는 것이 이제 우리 상황에 맞는 접근 전략인 거예요. 준비하시고 시작.